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더불어 의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이 의학계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이 치료법이 발견되면서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보장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뇨만큼은 한계가 있다, 완치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제가 드린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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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 당뇨라고 하면 이제 좀 알잖아요.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나요?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부족이 되는 건데, 네. 인슐린이라는 것은 외부에 들어오는 음식이 우리 몸과 똑같이 만드는 일, 그걸 동화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음식 먹는 이유는 소화시켜가지고 온 에너지를 피 속에 들어온 것이 세포 들어가가지고 동화장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인슐린 작용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부족하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짜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요새 산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아카시아 나무는 푸르고 아주 잘 발달돼 있는데, 이게 뭐 가을도 아닌데 벌써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노랗게 변했다고. 근데 이거 뭐냐 하면은 에너지 부족 상태죠. 즉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뿌리가 나빠져서 안 올라오니까 전부 다 세포가 다 죽은 거죠. 당뇨병도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합병증 오게 되는 것이죠. 오, 이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기만 하면 뭐 합병증이나 당뇨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이 높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혈당만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면 된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요, 혈당이 높은 것은 피 속에 들어온 영양분이 세포 속 들어가지 않아서 피 속에 남아있어서 높은 거거든요. 그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당뇨병이라는 건 저렇습니다. 음식 먹으면은요, 소화돼가지고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영양분인데, 영양분이 췌장이나 인슐린 작용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황하현석처럼 누렇게 해가지고 눈 멀고 코만 나빠지고 합병증 오게 되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병이죠. 그래서 만약 갖고 있는 췌장을 살려가지고선 정상을 만들면은 당뇨병 상태가 아닌 거죠. 치료가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슐린 펌프 치료, 그 인공 췌장기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췌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저 그림이 이제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맨 끝에는 당뇨병 아주 적게 나와요, 식사 때마다. 두 번째는 정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똑같이 인슐린 주는 방법이 인공췌장기인 인슐린 펌프 치료고 혈당치가요 완전히 정상화돼요. 그래서 이제 3개월부터는 보면은 당할수가 6.5%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말 잘 먹으면서도 동화장은 잘 되니까 원인 치료니까 혈당 정상이고 혈당 당할수가 정상이니까 합병 예방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병증 예방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있나요? 그럼요. 혈당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요, 금방 생각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치가 우리 몸의 연료의 양인데, 우리 영양의 양인데, 그걸 떨어뜨리는 건 영양 실적 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혈당 떨어뜨리기 목적 위해서 작게 먹거나, 그다음 위나 장을 좀 작게 만들거나, 결국 합병증 많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뇨병 환자들이 실망하죠. 당뇨병은 낫지 않는 병이다. 합병증 오는 병이다. 이렇게 해서 실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치료 방법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회복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볼 사례자분 역시 오랫동안 당뇨약을 복용하셨는데요. 열심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점점 악화돼서 좌절하셨다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는 듯한 갈증에 메스꺼운 속. 온종일 끝도 없이 화장실만 들락날락. 입맛을 상실한 건 기본이요. 결국 눈까지 침침해진다면? 남의 이야기만 같다고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사연의 주인공 이재덕 씨를 만나봅니다. 이재덕 목사님은 목회일을 하고 있는데요. 20년 전 신체 검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당뇨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막 당뇨가 350 이상이 나왔다고 그동안에 이런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깜짝 놀란 이재덕 씨, 바로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주더라고요. 하나씩 주더니 나중에 하여튼 3알씩을 이제 먹게 되고 바짝 말랐습니다. 마르고 다음에 이제 식욕이 전혀 없어가지고 메스꺼운 속 때문에 입맛이 전혀 없었던 이재덕 목사님. 여기에 무리한 식이요법은 더욱 괴롭기만 했는데요. 지켜보는 가족들의 걱정도 날로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 예, 속이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밥을 안 드시고 그럴 때는 보기도 그렇고 해다 주는 사람도 안 좋았죠. 그렇게 잘 드시고 이렇게 소화잘 시키면 좋았는데 약을 드시면은 또 그게 미스크리다고 또 약도 나중에 못 드시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날로 병세는 악화되어 갔는데요. 설상가상 눈에 이상이 오면서 목회일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몸져 누워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이재덕 목사님. 결국은 이제 그 입원을 했는데 옆자리에 있는 다리를 그냥 절단하는 걸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다리를 자르는 걸 보고 치료를 받아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바로 이제 당뇨병으로 결국은 바로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통을 받고서 결국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죽어야 될 바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겠구나 해가지고 자살을 바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독교 신자에게는 살인과도 같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으니 그 고통 얼마나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절망감을 이겨내고 오늘도 기도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재덕 씨에겐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 119 나오면 정상 수치입니다. 네. 식후 120이면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정상 수치를 유지 중인 혈당치. 변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맛이 없으시다더니 그 모습 다 어디로 간 거죠? 이보다 맛있을 순 없다. 정말 맛있게 식사를 끝낸 이재덕 목사님. 잘 먹었네. 참 이거 정말 이렇게 못 먹은 사람은 이런 행복을 정말 모를 거야. 정말 이 먹는 재미로 세상이 사는 거지.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이 궁금한데요. 네, 이게 바로 저를 건강하게 만든 인슐린 펌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찾은 아주 너무도 고마운 기계입니다. 10년 전부터 이재덕 씨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인공췌장기 치료. 혈당 수치는 물론 살아난 입맛에 살맛 나는 인생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정상적인 혈당에 정상적인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또 이제 목회도 또 건강으로 은퇴했으면 그 바람이죠 뭐. 예, 그 앞 당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혈당이 잘 치료되길 그거 바라는 것뿐이죠. 한때는 건강상의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재덕 목사님. 이제 건강을 되찾은 그는 더 큰 신앙심을 품고 목회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서 이제 생명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인슐린 펌프를 이제 달고서 다시 이제 그 건강을 바로 이제 되찾았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으면 뭐 생명을 잃는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다시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나머지 생명의 불꽃을 다 이제 불살러서 건강을 뒷받침으로 한 이제 목회에 최선을 다하기로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겠다는 이재덕 씨의 건강한 삶 응원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만나본 사례자분들 역시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기존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좋아지지 않고 건강이 점점 더 악화돼서 많이들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던 이재덕 씨. 당뇨 망막염까지 오셨죠. 망막에 합병증이 왔는데요. 당뇨하면 또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당뇨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도 합병증 왔다가 없어졌거든요. 네. 합병증 오기 전에 인신펌프 치료하면 합병증이 안 오게 되죠. 그래서 합병증의 종류를 보면은 저렇게 온몸이 다 망가지죠. 망막증 와서 이 목사님처럼 눈에 망막증 와서 안 보이게 되죠. 중풍도 되죠. 뇌혈관장에 치주질환이 나서 이가 다 빠지게 되죠. 식신경 합병증, 팔다리 수시가 아프죠. 심장도 해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장합병증 와가지고 혈액 투석하게 돼가지고 만성 신부전, 발기부전, 족구병 온몸이 다 나빠지게 그런 병들이 오게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초기부터 잘 치료하면은 인지펌프 치료하면 예방이 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당뇨하면 합병증, 그리고 합병증이 워낙 두렵기 때문에 당뇨 치료의 핵심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봐오셨죠. 네. 그럼 이제 환자분들 딱 보면 합병증이 오겠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럼요. 이거 왔을 적에 많이 말라고 있고 네.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3, 4개월 혈당체 평균이에요. 혈당치는 한 5분 돼도 많이 변하니까요. 이거 확실히 알 수 없죠. 5분째 또 재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6% 정도 정상인데 가가지고 한 7, 8% 되고 많이 말랐으면은 이거 뭐 1년 내에 여러 가지 망막증, 신장합병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보면은요, 6% 정상, 6%, 7%, 8%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요단백증, 모든 합병증이 막 2배씩, 10배씩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혈당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잘 먹으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정상화 되는 것인데 기존 방법은 그것도 안 되고 작게 먹기 때문에 더 영양시 좋아서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만 예방해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는 합병증 예방뿐만 아니라 완치까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앞으로 도착한 문자 상담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40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 초에 당뇨 판정을 받고 약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임신을 해서 5주차가 됐습니다. 바로 약을 끊고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6이에요. 아기는 괜찮을까요? 당화혈색소가 저 정도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지금 상태에서 인공췌장기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인데 어머니가 당뇨면은 당화혈색소가 높으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선천성 기형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당화혈색소 6.6% 약간 높은 편인데 약간 정말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태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당화혈색소 6.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먹약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임신하려고 하면 임신 펌프 달고 하면은 아기가 잘 낳을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태 따라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 여성이 당뇨에 걸렸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이야기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신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이 전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인수펌프 달면 아기를 건강한 아기를 낳는다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도 뭐냐 하면은 1999년도에 17살부터 유아형 당뇨병인데 인수펌프 달고
1등이 됐어요. 전체 미스 진이 됐다고요. 네. 그걸 결혼해가지고 인식펌도 결혼해가지고선 또 아기도 낳았죠. 아기는 아주 잘 나가지고 저게 잘 컸어요. 어머니는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아주 네. 얼마든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복음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펌을 닮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기도 잘 낳을 수 있죠. 네, 혼자의 몸이 아니라 뱃속에 아이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케이스 사례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아이도 또 산모분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로 완치가 되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네, 완치라는 확률은요, 이게 1년에 1년이네. 1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약 먹다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췌장이 이렇게 금방 이쪽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10년 이상은 거의 증가하지 않죠. 중간이고. 그래서 초기 때 오면은 잘 췌장기를 회복하고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게 당뇨병이니까 인식펌프는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말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식펌을 말게 한다. 그것은 점점 말기로 만들어주는 뿐이죠. 그러니까 잘 아시고 초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네.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 나온 거 보면은 1년 이내에 와가지고 인식펌프 치료한 사람은 1년 후에는 뭐는 약 68% 기계 뛰고 완전히 낫고 2년 의사도 반수 낫고 6년 10년에도 3분의 1, 11년 쉬면은 20%가 기계 뛰고 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췌장 그만큼 조금밖에 안 먹게 금방 좋아지죠. 그래서 네. 초기부터 치료하면은 난율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년 이내보다 38%가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환자까지 포함하면요. 네. 사실 가벼운 질환들도 치료를 빨리 할수록 빨리 낫잖아요. 당뇨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자신에게 잘 맞는 올바른 치료법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요, 교수님. 국내보다도 세계에서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세계 이제 의학계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환자를 사랑하고 정말 이제 환자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그래서 전 미국에서도 인식펌프 치료하는 게 막 늘어나는데 이거는 작년에 스웨덴, 북부의 스웨덴 있잖아요. 스웨덴의 국책 나라에서 한 인식펌프 연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당뇨병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냐 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식펌프 치료한 거고 빨간색이 기존의 인식 주사 맞는 방법입니다. 보면 어떻게 같은 인식 주사지만은 인식 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훨씬 적죠. 생존율이 훨씬 높죠. 노란색이 그 총 생존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도 인식 펌프 치료하면은 훨씬 오래 산다. 합병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18,000명에 대해서 7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믿을만 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의사들이 당뇨병을 사랑하는 의사들은 인식 펌프 치료를 굉장히 권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죠. 네, 이제 당뇨하면 인공췌장기 치료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매주 교수님과 함께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요, 궁금해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저희가 모아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 이 인공췌장기를 달기 위해선 수술이 필요한가요? 예요. 교수님 어떤가요? 인공췌장기 그러니까 무슨 네. 큰 물건을 갖다 배를 째고 췌장 옆에다 두고 뭐 이렇게 상상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이 좀 잘못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 펌프입니다. 이게 달걀 사이즈 정도 되는 거예요. 55g 달걀 사이즈. 그 조그만 걸 갖다가 겉에 달고 다니면 거기 인슐린이 공급되니까 조그만 튜브를 통해서 아주 작은 바늘로 한 24시간 동안 들어가게 해서 안에 있는 췌장이 정상 췌장과 똑같이 외부에 있는 췌장이 똑같이 일해준 거죠. 당뇨병 안에 있는 췌장이 나빠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는데도 한 10초밖에 안 걸리죠. 네. 뭐 아주 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수술이 아니라는 거 잘 들으셨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24시간 차고 있어야 한다던데 정말 잠깐이라도 떼면 안 되나요? 떼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 몸의 췌장의 기능이 다 망가진 거 아니고 만약에 인슐린이 아주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는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 5시간 동안은 안 달아도 되는 거고 자기 몸의 췌장이 또 뭐 다 망가진 거 아니니까 뭐 몇 시간 정도 떼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사우나 갈 적에도 한 2시간 떼고 갔다 와도 좋고 수영하도 떼고 해도 좋고 다시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본인이 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꼭 병원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환자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치료 방법이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착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그렇죠. 같네요. 집에서 다 하니까요. 한 뭐 수만 명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마지막 질문은요. 인공췌장기 치료는 한 번 시작하면 평생을 해야 한다. 이 많은 분들이 민감하고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그런 거짓말인데요.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네. 지금 우리가 35년 동안 인신공포 치료를 계속, 이게 지금 뭐 어저께 생긴 게 아닙니다. 35년 전에 한국 식품의학청에서 허가받고, 세계 식품의학청 허가받고, 미국, 영국 다 지금 전 세계 66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인데, 그런데 그것이 일생 동안 달고 있냐면 누가 달겠어요? 아까처럼 완치된 환자도 많이 생기고, 조금 더 기회 띄어도 되고, 완전히 일생 동안 다는 것이 아니고 췌장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까 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기가 안 달게 됩니다. 그래서 뭐 1년 있다가 안 달게 되고 2년, 3년, 10년 있다가 뗀 사람도 있고 20년 있다 떼고선 지금 20년 동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국민들이 정말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달고 떼고 또 완치시키니까 다 나으면은 자기 몸이 다 났으니까 췌장 회복의 기를 떼고 이제 완치가 되게 되는 거죠. 완치되면은 벽장 속에 놓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완치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3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이번 주에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기대할게요.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식중독 같은 위생에 관련된 질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 손 잘 씻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는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주도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